아카드의 사르곤에 의해서 통일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무라비에서 이렇게 바벨로니아가 통일이 되죠.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1100년이 지나고 바벨로니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렇게 커지고 위에는 이제 그 히타이트 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그 바벨로니아가 잘 가다가 1600년 정도, 1595년 정도에 히타이트가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여기를 이제 다 점령을 합니다. 여기에 살던 카사이트가 아모리족들이 다스리던 곳을 카사이트가 내려오고, 요즘 이제 후레인이 내려와서 미타니 제국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굉장히 강력해져가지고 히타이트의 국경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1400년쯤 되는 상황입니다. 1400년도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피난을 하고 있다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시대를 할 때 1400에서 1300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람세스 때 그 엑소더스, 애굽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1300년쯤이죠. 람세스 때가 이집트 역사 중에서는 가장 강력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레반트라고 하는데, 레반트 지역을 이집트가 다 점령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여기 강력한, 그리고 여기 미케니안과 인도아리아, 일람 제국, 바벨,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는 미타니 제국이긴 한데 사실은 히타이트의 식민지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많이 적었다가 갑자기 커지면서 히타이트가 미타니를 반쯤 다스리고 아시리아가 미타니의 반을 차지하게 되고, 히타이트가 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여기서 카데시 전투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와 겨루게 되는, 그래서 카데시에서 결국은 람세스가 돌아가죠. 람세스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히타이트는 자기가 이겼다고 하고, 사실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Sea People, 그 바다 민족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완전히 토토화돼가지고 우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한동안. 그랬었습니다. 히타이트가 누구냐? 히타이트는 성경에 이제 헷 쪽으로 나옵니다. 헷 쪽으로. 헷으로 나오고, 근동의 천동시대에 살았고, 철기 문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유럽어에 속합니다. 그 인도 아리아, 그래서 인도 쪽을 가서 점령했던 민족. 그래서 여기서 인도 아리아족들이 히타이트 왕국을 세우고, 또 멀리 가서 또 인도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샹 다이너스티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1300년, BC 1300년에 중국은 그때가 다이너스티, 은나라, 샹족이 다스리던 은나라. 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패권을 다투던 바빌로니아 지역을 위협하던 그 해쪽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이제 다민족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00년이 이제 도래하면서 청동기 문명들, 바벨로니아 문명들,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들, 이 모든 문명들이 다 한 번에 사라져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다민족과 청동기 시대가 올라간다. 이 사람들 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게에서 출발해 지중해 아나톨리아, 시리아, 가나안, 키프로스, 이집트를 침략한 해양민족의 총칭이다. 해양민족의 총칭이다. 이들로 인해서 히타이트, 미케네 문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집트에 겨우 연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바다민족이 유일하게 레반트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페니키아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제 2000년쯤에 우르 땅에 살고 있다가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살다가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요셉 때에 이제 이집트로 가죠. 1660년쯤에 보면 힉소스가 같은 셈족 계열인 힉소스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 같은 셈 계열이 히브리 민족이 나름 여기 고센 땅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중국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옛나라부터는 정식으로 나라로 인정을 받죠. 1600년 후니까 바벨론이 1700년도에 하무라비에서 통일이 있는 후에 이제 나라가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또 인도가 배달 시대가 시작됐죠. 1500년쯤에 시작해서 오늘날은 이제 카스트 제도가 시작이 되죠. 인도 아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히타이트족과 같은 계열인 인도 아리아족 그 다신교인들이죠. 그리고 당시에 인도의 로컬 신들은 유일신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일신과 다신 인도 아리아인들이 가서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던 로컬 종교와 섞이면서 지금의 힌두교 전신인 브라함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브라마는 이때만 해도 지금의 카스트 제도 그 이후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클래스로 나누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할들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브라마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쟁, 힘, 명성, 판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소, 번식, 농업 이런 것들 생산 활동과 관련된 수두라는 봉사를 담당하는, 각각 역할이 달랐을 뿐 어떤 계층을 만드는 생각하는 건 아니고 수평적이었지만 향후에 이제 계급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당시 이제 고조선, 조선 시대로 이제 알려졌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 민족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청동기 문화였던 지역을 황폐화시키면서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민족들이 이쪽에서 살게 되는 BC 1000년쯤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 2000년에는 이제 우르, BC 1700년에는 뭐 아모리의 그 하무라이 제국, 그다음에 1400년쯤 돼서 이제 히타이트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카사이트 제국이 되고, 그다음에 1200에서 1100년 사이에 씨피플이 와서 초토화시킨 이후에 이제 거기에 새로운 민족들이 틀을 잡고 살기 시작했다. 새로운 민족 중에 한 명이 피니키아, 그다음에 필리스, 그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아람족들이 이제 거기에 틀을 잡고 있었고요. 바벨론과 아시리아도 다시 좀 살아나서 아시리아가 1000년쯤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까지의 얘기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